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문수축구장에 유스호스텔을 세우겠다는 울산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스호스텔을 증축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도 나오자 이제는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시설 확충을 위해 문수구장이 자리 잡은 울산체육공원 전체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수축구장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김득겸 울산시장의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추진 계획은 2012년 박맹우 시장 당시 문수축구장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가 김기현 시장 때 백지화된 사업입니다. 이를 다시 민선 8기 김득겸 시장이 공약에 포함시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전지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유스호스텔과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어 울산 체육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약 190억 원을 투입해 문수축구장 3층에 200명이 수용 가능한 50실의 객실과 탁구장, 당구장, 가상현실 체험공간 등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기본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유스호스텔 조성으로 관람석 8,000여 개가 줄어들게 되지만 프로축구 경기나 웬만한 국제대회 경기 개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유스호스텔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유스호스텔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는 오는 7월이면 나옵니다.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문수축구장을 포함한 울산체육공원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용역을 이달 중에 착수합니다. 울산체육공원 전체가 개발 제한 구역인 탓에 체육시설에 추가적인 상업시설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편의시설 추진을 위한 대응입니다. 용역 결과는 내년 4월 나올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 추진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끝나는 내년 7월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6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수구장의 유스호스텔 추진이 문수구장의 경제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이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 시 대학 유치 등을 담당할 미래교육 혁신단을 신설하고 울산 테크노파크에 유라이즈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늘 11월까지 국비 등 5억 원을 투입해 매곡 2, 3차 일반 산업단지 내 완충 녹지 부지 0.5헥타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이팝나무 등 23종의 나무 18,000그루를 심습니다. 앞서 지난해 중산 1, 2차 일반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 울산시는 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도시숲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았으며 한여름 도심 열섬 현상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전기 화물차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 화물차 일반과 우선순위 보급 물량 340대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15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으로 구매 보조금은 소형의 경우 최대 1,56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승용차와 화물차 등 2,03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051대를 지원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울산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히는 울산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수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1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채국 의원은 각계 13명의 전문가를 남구갑 당원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위원은 법률과 의료, 세무회계, 노무, 행정, 금융, 종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채국 의원은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 전문위원 위촉을 통해 지역민들의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 지역 구군의회 의원 교류 행사가 어제 동구 전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초의원 간 친목과 정보교류 차원에서 매년 열려왔던 구군의원 교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개최 이후 4년 만에 동구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류 행사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김기환 시의회 의장, 5개 구군 단체장, 구군 의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족구와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태화강 국가정원과 일산해수욕장 등지에서 열렸던 2023 울산공업축제가 지난 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35년 만에 부활에 관심을 끌었던 이번 울산공업축제에는 첫날 개막 퍼레이드와 개막식에 5만여 명이 빗속에서도 함께 즐겼습니다. 이어 남구둔치와 야외 공원장, 왕버들마당 3곳에서 진행된 공연과 기업과 거리 쉼터 등 256개의 전시 체험 공간 체험 부스와 일산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 폐막식 등에 모두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울산시는 추산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이제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자부심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업축제에서 만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위대한 울산을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망향의 한을 노래한 울산 출신의 고 고복수 선생. 고 고복수 선생을 기리는 33번째 고복수 가요제가 이틀간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팀의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쳤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스타도 탄생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1년 울산에서 태어나 당시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였던 고 고복수 선생.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시절 고 고복수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고복수 가요제가 1987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 고복수 황금심 가요축제에서는 태진아 등 올해 가요계를 빛낸 가수들에게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자들이 꾸린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뒷날 고복수 가요제에서는 고복수 선생의 대표곡인 타양살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초청 가수들의 축하 무대로 분위기를 돋궜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왔고요. 몇 년 만에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그러네요. 국내 최고의 신인 가수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전국에서 모인 550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이번 무대에선 10개 팀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노력의 과정의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대할 때 너무 신나게 재밌게 하느라 보컬 컨디션 신경 못 쓰고 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저희 1등 주셔가지고. 치열한 경쟁 끝에 탄생한 새로운 스타에게는 상금과 함께 가수 인증서도 수여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35년 만에 돌아온 울산공업축제 기간에 진행되면서 이틀간 3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으며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히트곡을 내며 타양살이의 한을 달래주던 고 고복수 선생.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신인 가수들에겐 꿈을, 시민들에겐 풍성한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울산공업축제와 함께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가요제를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제2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장생포 수국을 더하다를 주제로 수국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사진 콘테스트, 공연 등이 열리며 고래문화마을 전 구간에 스트링 라이트가 설치돼 조명과 오색 수국이 어우러지는 장관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는 35개 품종의 수국이 2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있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것도 모자라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또 다른 20대 여성의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남구에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남구 유해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난 3일 밤 9시 20분쯤 옥동 정토사 인근에서 무게 150kg의 암컷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총기로 포획했습니다. 남구에서는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잇따라 출몰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모두 3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남구청은 야생 멧돼지를 발견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신속히 몸을 숨기고 구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울산 지역 교사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은 모두 79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은 증거 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권순용 시의원이 무너지는 교권 재확립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 의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활용 건식개질 플랜트 공장이 남구 황성동 부흥산업사 울산공장에 구축돼 어제 오후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건식개질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기술로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부흥산업사가 이번에 연간 8,000톤의 합성가스 생산이 가능한 플랜트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번 플랜트 공장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형 합성가스 제조 기술을 구현한 것으로 부흥산업사는 올해 말까지 상용화를 위한 막바지 연구를 수행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를 주제로 어제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지역 25개 시민환경단체는 기념식에 앞서 대공원 남문광장에서 공기정화식 화분 만들기와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에 공이 있는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21명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축하 가수와 함께하는 환경의 날 기념 환경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울산 애니원고등학교가 2023년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애니원고는 교육부가 주관한 특성화고 대상 혁신지원사업에서 전국 290개 특성화고가 경합한 가운데 전체 16개 우수학교에 포함됐습니다. 애니원고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작품 제작 환경을 위해 교실 4개 규모의 공간을 용도에 따라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는가 하면 졸업생이 재학생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건강검진비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된 울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울산 미래교육 추진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25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 교육이 잘하고 있거나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안 등을 내용으로 2024 울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내년도 울산 교육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학교 통합 누리집과 시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